타국의 어린이들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뭔가 저한테도 행복감이 전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Thank you. I speak a little bit English, Spanish, and French. Tteokbokki? 배움이나 학습에서도 내가 궁금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말들에는 귀를 기울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아이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시려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쭙곤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아이들은 나처럼 제발 시험 문제만 푸는 그런 영어 말고 생생하게 원어민들하고 혹은 외국인들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소통하면서 실제로 일하고 살아있는 영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을 다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제가 추구하는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은 이런 실제로 사용하는 영어에 더 많이 이제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장의 법칙을 계속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을 말을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정말 생생한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한 사회에서 세계 속에서 어떤 자기 역할을 좀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어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매일매일 영어를 듣고 혹은 또 읽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실제로 이제 소리로만 존재하는 혹은 이제 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원어민의 소리 말고 진짜 이제 생생하게 내 눈앞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원어민을 이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색다른 경험이 될까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죠. 어쨌거나 너무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이제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께도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특히나 이런 실용적인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일을 해오면서도 이런 행사를 한 번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 후회가 될 정도로 너무 모두가 다 즐겁고 뿌듯하고 재미있는 그 행사였어요. 사실 이번 이 현장 체험 학습을 기획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영어 능력 당연히 이제 기본이겠지만 또 하나의 축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회성 함양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교육에 있어서 이 소프트 스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7년 전부터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려 왔었던 내용이고 이것을 실제로 한번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은 예전부터 많이 꾸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를 익혀온 친구들의 그 모습을 한번 저도 보고 싶었고 실제로 얼마나 쉽게 잘 적응하는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처음부터 바로 외국인을 딱 보자마자 바로 티키타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적응 기간이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행사 한 번으로 아이들이 바로 영어 말을 하기를 잘하는 모습을 또 기대한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영어를 접해 오는지도 한번 다니면서 이제 묻고 싶었고 그리고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 이런 것들 좀 들어보고 싶었던 마음에서 기획한 행사였습니다. 어쨌거나 말하기가 바로 나오는 것은 좀 어렵죠. 초등에 시작한 경우는 특히나 더더욱 지난번에 어떤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웃풋으로 나오는데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4시간 내내 한국어를 쓰다가 모국어 습득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두 시간 영어를 듣는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영어를 말하는 것처럼 만큼 쉽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영어 노출을 해온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영어 머리는 만들어졌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만 있는 그 영어의 느낌을 실제로 좀 맞닥뜨려서 아이들이 즐거운 경험을 가져본다면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어쨌거나 제가 북촌이라는 곳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된 이유는요. 다른 지역도 많이 있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굉장히 행복한 기분에 젖어서 거니는 골목골목들이 많습니다.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그런 곳에서 여행을 온 국가의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말을 걸어주면은 마다할 어른들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영미권 콘텐츠를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아이들에게 호의적이고 굉장히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느껴졌었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노키즈존 이런 말이 많이 돌 정도로 아이들이라는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가 사실 지금 부족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실제로 저도 부딪혀서 정말 외국인들이 호의적이고 배려하는지도 저도 한번 보고 싶었고, 예.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된 건데요. 근데 정말 예상대로 이제 수많은 외국인들이 아이들이 말을 걸어줄 때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바로 앉아가지고 눈높이를 같이 해서 대화를 나눠주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귀를 기울이시려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아이들이 뭐를 준비했는지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렇게 막 귀를 기울이시는 모습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타국의 어린이들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뭔가 저한테도 행복감이 전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함께 하셨던 부모님들 똑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Eggs and bacon. Say it one more time. I love It is. Your English is also good. I have. Yes. No. English only. How many languages do you speak? Korean and English? I've tried. I'm so thankful that What is your name? We are from India. South Asia. Okay, and you answer. Ask him your questions. Thank you. I speak a little bit English, Spanish, and French. Tête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e welcome. Okay. That's all. 어쨌든 이런 직접 소통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치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청의 중요성입니다. 사실은 제가 뭐 이 얘기는 이 행사를 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잖아요. 이제 소통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데 우리는 문장을 짜 맞춰가지고 말하는 능력만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소통을 할 때에는 뭐 말하기 능력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예, 아이들이 뭐 말하기가 술술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몇 마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외국인들이 답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처음이고 하니까 뭐 미숙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저도 뭐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첫 행사였기 때문에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이걸 말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아이들이 뿌듯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답변을 할 때 잘 귀 기울여 이렇게 듣는 것도 되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조금 반추해 보면서 뭔가 중요하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리 문장도 나눠주고 아이들이 조금 연습해가지고 뭐 암기를 해온 친구들도 있을 테고 조금 두려워서 혹시 틀릴까봐 이렇게 보면서 읽기도 했겠지만, 말하기는 뭐 준비를 조금 하면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답하는지를 알아들은 친구들은 그 알아들었다라는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을 거예요. 제 아이도 처음으로 이제 화상 영어를 이제
한 5학년쯤에 시켜봤었는데 그때 막 외국인이 하는 말이 다 들린다고 알아듣는다고 너무나 신기해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 행사를 또 진행하기도 했었던 것인데요. 다행히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미숙하기는 하더라도 이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경청이라는 태도는 또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사실은 호기심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뭔가 궁금해야만 하는 거죠.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말 걸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한국에서 해외 여행을 한 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외국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전혀 없다면 뭐 저 나라는 내가 전혀 관심도 없고 별로 뭐 안 좋아해 이러면은 말 걸고 싶지 않겠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뭐 아침으로 무엇을 먹는지 여러 가지 주제로서 아이들이 되게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질문을 할 시간을 심지어 주는 외국인들도 많았어요. 더 없냐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이제 당황하니까 약간 이렇게 막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다음에 이제 이 행사를 하게 될 때는 나 이 질문 놓쳤다.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로도 아이들한테 되게 교육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배움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배움이나 학습에서도 내가 궁금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말들에는 귀를 기울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 동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저는 호기심을 꼽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도 이런 개념들이 조금 연결되는 교육적인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행사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개념은 무엇이냐면 용기였어요. 이거는 이제 그 당일날 모임 분들한테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리사송 교수님께서도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너무너무 공감되는 말이죠.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오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감추기에 이제 급급하다 보면은 사실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잖아요.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시도하는 용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개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작은 행사, 정말 하루뿐인 아주 작은 행사이지만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처음에는 잘 모르고 용기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막 이랬지만 차츰 뭐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에서는 점차 아이들이 용기를 많이 얻는 모습을 저도 옆에서 이렇게 두 눈으로 목도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확실히 적응력이 빠르구나. 이렇게 기회를 주면 아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인데 왜 우리는 그동안 이런 교육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던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무엇이든 배우고 싶어서 시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가치를 전하는 그런 체험 학습을 앞으로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용기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 알게 된 것이 굉장히 많죠.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워크시트를 아주 간단하게만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줬는데요. What did you learn today? 그래서 오늘 무엇을 배웠나요? 뭐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는 답변이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친구가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런 소소한 어떤 배움이라는 것도 아이들이 직접 물어보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이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그 기억 속에 평생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많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국내의 관광지에 가보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다니던 팀에는 이제 뭐 아시아계 사람들은 없었지만
사실은 평소에 이제 북촌에 돌아다니면은 사실은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도 많이 다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 사람들하고도 보통 어떤 언어로 대화를 하냐면 영어로 소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영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아이들이 신기했을까요? 그래서 이탈리아, 뭐 미국, 프랑스, 인도 뭐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는 모르지만 국내이든 해외이든 이제는 뭐 국경의 그 의미가 점차 사라질 정도로 세계가 이제 하나로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를 더 잘 배워서 세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는 뭐 그런 꿈들을 또 아이들이 또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굉장히 저도 뿌듯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기 능력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뭐 말하기에 관해서는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영상으로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이제 완벽한 말하기를 꿈꾸자면 오히려 말하기 능력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그 용기하고도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하기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점수를 내기 위한 영어를 배우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바로 처음부터 원어민들과 뭐 술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꾸준한 어떤 일상 속에서 듣고 읽기에 그런 루틴을 가져가는 친구들은 뭐 영어머리는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물꼬를 트는 작업 정도는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용기라는 것.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번 뱉어보는 용기, 시도해보는 용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즉흥적인 말하기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외국인들이 그런 거 가지고 막 너는 말을 왜 틀렸냐 이렇게 하는 외국인은 없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또 느끼게 될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뭐 말하기가 완벽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뭐 주최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뭐 얘기를 나누다가 상대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정말 잘 듣고 싶다고 그러다 보면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 팝하고나 뭐 챗 GPT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하는 말도 잘 못 알아들었을 때 뭐 sorry?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잘 안 들렸을 때.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Sorry?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하는 답변을 잘 듣다가 모르는 거는 뭐 그 앞에서 찾아보아도 외국인들 다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국적인데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경청의 태도, 호기심에서 비롯된 경청의 태도와 용기가 더 중요한 소통의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북촌 체험학습의 소감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행사 너무 재미있었고 저도 이걸 한 번으로 마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뭐 참석을 못하게 되셔가지고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또 다른 날 한번 잡아가지고 또 해볼 거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댓글로 얘기 나눠주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행사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